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미국 행정부 역사상 아주 특별한 일이 오늘 아침 일어났습니다. 1시간 전 미국 국무장관이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은 국무장관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한 번도 장관 자리에서 물러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고 대통령이 자신이 유용하다고 생각할 때까지 국무장관으로 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별 기자회견을 열게 된 이유는 오늘 아침 MBC 방송이 국무장관이 비공개 자리에서 대통령에게 전응하라고 말하면서 두 사람 사이의 갭이 크다고 보도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북한에 관한 행정부 정책이 아주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강조됐습니다. 라스베가스 총격 사건 범인은 항우울죄를 여러 차례 처방받은 뒤 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방수사국 범죄심리분석관은 심리 검시를 할 필요에 대해 밝혔습니다. 범인은 사건 현장인 호텔 안과 밖에 카메라를 설치해 경찰의 움직임을 확인했고 범인 소유의 총 가운데 12정이 자동총으로 개조할 수 있는 반자동총으로 확인됐습니다. 범인과 함께 살던 필리핀계 여성의 국적은 호주고 어제 LA국제공항에 도착해 조사받고 있습니다. 범인과 이 여성의 관계는 증언하는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총기 규제에 대한 미국인의 생각은 소속 당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공화당은 교사도 총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데 69%가 동의하고 민주당은 총 판매에 대한 연방 데이터가 통일돼야 한다는데 84%가 지지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허리케인 피해 지역 푸에르토리코 방문은 언론사에 따라 반대되는 보도가 나옵니다. 진보 측에서는 대통령이 피해자들에게 페이퍼 타월을 던지는 무례함을 이어갔다고 전했지만 팍스뉴스는 앵커와 특파원 모두 대통령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푸에르토리코 현지인을 비난합니다. 미국인의 언론에 대한 믿음은 최근 늘어나고 행정부에 대한 믿음은 줄어듭니다. 타이거 우즈의 스윙을 만들어주는 로버트 골프 강사가 인기입니다. 터키의 고고학자들이 산타 할아버지 묘지를 찾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아마 뉴스의 공통적인 무게로 따지자면 라스베가스 총격 범인에 관해서 왜 그런 총격 사건을 저질렀을까 하는 것에 약간은 추정해 볼 수 있는 새로운 뉴스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 뉴스가 탑 뉴스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코리안 아메리칸 뉴스 미디어에서는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의 경우는 북한과 연관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고 더군다나 하고 있는 일이 때로는 대통령의 발언과는 반대가 되기 때문에 그가 과연 최근에 대통령이 트위터에서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면박 주고 했기 때문에 사임할 것인가 아닐 것인가 그 부분에 관한 것이 이제 그림이 나왔기 때문에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오늘의 미국에서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를 인용을 해서 월요일에 이제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과 트럼프 대통령이 태국 총리와 점심을 먹을 때 함께 식사도 하고 뭔가 이제 김 같은 것을 좀 나쁜 형태의 김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빼는데 diffuse라는 단어를 쓰면 되겠네요. 그렇게 노력을 해서 좀 안정적인 것 같다 하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 아침에는 저는 미국에서 뉴스를 몇 년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이제 아무튼 25년은 넘은 것 같고요. 미국 뉴스를 진행하면서 이런 것은 처음 봤습니다. 1시간쯤 전에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기자회견을 한 거예요. 기자회견을 하고 나서 몇 가지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기자회견을 하기 전에 본인이 스테이트먼트를 이제 준비해온 것을 5분 정도 읽었는데 그 5분 정도 읽은 것의 하이라이트는 지금 언론에서 여러 가지 루머 같은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나는 국무장관을 자리를 물러나지 않을 것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입니다. I think it's the most important element of the article is to reaffirm my commitment to this role that President Trump's asked me to serve. And to dispel with this notion that I have ever considered leaving. I have answered that question repeatedly. For some reason, it continues to be misreported.
There's never been a consideration in my mind to leave. I serve at the appointment of the president, and I'm here for as long as the president feels I can be useful to achieving his objective. 네, 본인의 그 대통령과의 그 커미트먼트라고 표현을 하면서 그것은 대통령이 나에게 국무장관을 맡아달라고 했었던 그날, 그리고 내가 그것을 억셉트했었던 그날만큼 여전히 강하고 미국 대통령이 성공하길 원하고 미국도 성공시키려는 그런 그 약속 같은 것을 계속 지키려고 애쓰면서 노력을 하고 있다 하면서 여러 가지 지금 그 행정부에 그 성공하고 있는 그 국무장관 입장에서 볼 때 그런 방향을 얘기를 했습니다. 제일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강조하는 아메리카 퍼스트를 얘기를 하면서 무슬림, 뭐 테러리즘, 나토, 아시아와의 관계, 아이시스 여기에 대해서 미국의 정책이 굉장히 그 대통령이 그 초안을 잡아놓은 그것대로 성공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틸러슨 국무장관이 가장 많이 그 강조한 부분은 북한에 관한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북한에 관해서 왜 이 파일이 오픈이 되지 않을까요? 다른 파일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네, 이 파일도 역시 오픈되지 않는 것 같고요. 그래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We've created international unity around our peaceful pressure campaign against North Korea, including influencing China to exert unprecedented economic influence on North Korea. 네, 심지어는 중국까지 포함을 해서 국제사회가 북한에 그 압박을 하는 그런 그 정책을 쓰는 것이 굉장히 그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Similarly, Secretary Mnuchin has levied economic sanctions on North Korea and related entities. 재무장관도 역시 북한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그 압박하는 것 하고 있죠. 그만큼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얼마나 각 부서마다 협동을 하는가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Enormous success passing the toughest UN sanctions to date on North Korea. 또 유엔의 그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도 마찬가지로 국제사회에서 북한에 대해서 강한 유엔 결의안을 만들어내는데 지금 힘쓰고 있고 그 모든 것들이 외교적인 것, 군사적인 것으로 효과를 이뤄내고 있다. 또 국방장관도 본인과 마찬가지로 서로가 국방부와 국무부가 협조할 필요도 있고 굉장히 그 협조가 잘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시작이라고 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부통령이 뭐 나에게 뭐 있어달라, 머물러달라, 물러나지 말아라,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그 루머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루머이고 본인과 그 대통령의 관계는 나쁘지 않고 그리고 대통령은 미국을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이고 스마트한 사람이고 그리고 모든 일을 할 때 결과를 그 원하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본인 물러나지 않겠다는 말을. There are some who try to sow dissension to advance their own agenda by tearing others apart in an effort to undermine President Trump's own agenda. 네, 이거 그런 언론의 보도가 그 모든 것을 워싱턴을 약간 그 비난을 합니다. 워싱턴에서 왜 그런 말들이 나오는지 뭐 이해할 수 없다 하는 형태로 아무튼 열심히 대통령이 내가 그 유용하다고 생각을 할 때까지 그때까지 일하게고 나는 그만둔다는 그 퀴트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워싱턴이 항상 그 분열시킨다. 뭐 행정부에서 이런저런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합니다. 그러니까 끝나고 나서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알고 있는가? 이 같은 기자회견을 한다는 것을. 그랬더니 오늘 아침에 트럼프 대통령 만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라스베가스 가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 만나지는 않았는지 모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이 같은 기자회견을 하기 직전에 먼저 그 트윗을 했습니다. 왜 이런 기자회견을 하게 됐는가 하면은 MBC 방송이 조금 그 아주 뭐라고 할까요? 노골적인 단어를 쓰면서 보도를 했거든요. 물론 뭐 CNN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트럼프 대통령과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사이가 너무 나빠서 지난 7월 20일에 국방부의 이제 비밀
비밀룸에서 국방장관 또 국무장관 여러 명의 행정부 관계자들이 얘기를 하고 논의를 할 때 이 그 틸러슨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 모런이라고 전응하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올 여름에 그만두겠다 이런 말들도 사람들에게 했다 하는 것. 그리고 이제 역시 그 CNN 방송도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이 또 트럼프 대통령도 그가 그 비밀 미팅에서 자신을 전응하라고 그 국무장관이 얘기했다는 것도 알고 있다까지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 틸러슨 국무장관이 기자회견을 하기 전에 정말로 MBC 방송은 페이크 뉴스고 당연히 그 CNN보다도 더 부정직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MBC 방송의 시청률이 내려갈 것은 너무 당연하다 이런 트윗을 하고 나서 이제 국무장관이 기자회견을 했는데 지금까지 이제 국무장관이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문제뿐만이 아니라 보이스카웃에서 그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그 정치적인 그 발언을 했을 때도 그때 그 텍사스에 가 있었답니다. 아들 결혼식에 굉장히 이 국무장관이 거기에 대해서 비난의 말을 했었고 그 밖에도 뭐 이란 이슈라던가 아니면 여러 가지 그 정책에 대해서 특히 7월 20일 바로 전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아프가니스탄 그 사령관을 뭐 해고한다는 위협을 했고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에 군대를 파견하는 이 같은 계획을 뉴욕에 있는 21 클럽이라는 식당의 보수공사에 비유를 했다면서 정말 전응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밖에도 뭐 여러 가지 뭐 버지니아의 샤롯츠빌과 그런 것이나 파리 기후 그 변화에 대한 기후 협약에서의 탈퇴 문제나 다 국무장관과 트럼프 대통령이 이견이 있는 것은 분명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사이에 지금 국방장관과도 그 틸러슨 국무장관이 그 친하고 더군다나 그 부통령과는 굉장히 그 친하거든요. 그래서 자주 점심도 먹고 하는데 또 부통령이라는 직책 자체가 여러 장관이나 이 정치인들과 돌아가면서 점심을 먹는 거잖아요. 대통령과의 뭐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풀어주고 하면서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부통령이 여러 번 그 대통령에게 가서는 이렇게 또 달래놓고 이 틸러슨 국무장관에게는 또 이렇게 도닥거리고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이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었습니다. 여러분들께 뭐 일일이 전해드리진 않았지만요. 렉스 틸러슨 그 국무장관이 오늘 얘기를 한 것처럼 나는 그렇게 시시콜콜하게 작은 이슈에 집착하지 않는다. 큰 그림을 보고 대통령이 원하는 그쪽으로 나가면 되는 것이지 지금까지 잘 가고 있다 했잖아요. 해서 저도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께 전해드리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분명하게 부통령이 그런 역할을 해왔었던 것만은 사실인 것처럼 보이고 지금 그 제임스 마티스 국방장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로 인하여 지금 국무장관이 북한 이슈에 있어서는 대통령보다 그 군사 업종 같은 것을 말하지 않고 외교적으로 풀어야지 된다고 계속 얘기를 해왔는데 그리고 모든 국무장관은 다 그렇게 해야지 되는 것이고요. 국무부의 성격이라는 것이 그런 형태로 만들어졌고 그리고 이제 국방부의 성격은 항상 좀 전쟁 쪽으로 그 무기도 갖고 있고 또 그 군대도 갖고 있고 그 같은 파워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국방부는 그쪽으로 국무부는 반대쪽으로 기우는데 이번에는 아주 묘하게 미국에서 북한 이슈에 있어서만은 국무장관이나 국방장관이나 함께 외교적으로 풀어가는 것을 기본적으로 두고 있고 그 사이에 가끔 대통령과의 그 충돌이 있을 때는 이렇게 저렇게 풀어져 왔는데 오늘은 국무장관이 직접 기자회견에서 나 안 물러납니다 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보통 부검을 필요에 따라서 하죠. 이번에 라스베가스 총격 사건은 미국 총격 역사상 가장 많은 희생자가 있었던 비극이고 그리고 이제 그가 2016년에도 2017년에도 항우울증 약을 처방받고 샀다는 것이 나왔기 때문에 범인이 그의 그 뇌가 손상되지 않았다면 자살로 인해서 뇌를 그 심리 상태를 알기 위해서 이제 그 심리 검시라고 표현을 하더군요. 그 프로파일러가 해야지 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라스베가스 총격 사건 속보 새로운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스티븐 그 페닥이라는 64세 뭐 집도 4개 주에 있고요. 아주 그 부자고 하는 이 범인 라스베가스
총격 사건 범인이 캘스테이트 노스리지를 졸업을 했네요. 캘스테이트 노스리지에서 그 비즈니스를 공부를 했고 70년대와 80년대는 그 우편 배달부도 했었고요. 그 이후에는 IRS 국세청의 에이전트로도 일했고 그 다음이 이제 락히드 마틴과 일했었던 때네요. 국방부의 그 어떤 그 컨트랙트 같은 계열로 락히드 마틴에서 회계 감사를 했었던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범죄 저지른 기록은 없고 재정적으로 어려움도 없고 오히려 이제 굉장히 여기저기 재산이 많은 부자로 나왔죠. 그래서 지난달만 하더라도 16만 달러를 그 도박에 썼대요. 그래서 하루에 뭐 $10,000, $20,000 쓰는 것이 쉬운 그런 때도 있었는데 일단은 가장 그 새로 나온 내용부터 전해드리자면은 우울증 치료약이요. 항우울증 치료약인데 좀 불안하고 이럴 때도 먹잖아요. anxiety. 그래서 항우울증 치료약을 가장 최근에는 6월 21일에 라스베가스의 스티븐 윙클러라는 의사에게 처방을 받아서 다이아제판 10mg 쉬운 알 이게 이제 브랜드네임으로는 발리엄이라는 그런 약을 처방을 받았답니다. 그날 처방받고 6월 21일에 보험 없이 월그린에 가서 미노에 있는 데 가서 샀는데 하루에 하나씩 먹는 그런 그 약이었대요. 그런데 지금 전문가들이 이 같은 약이 부작용이 있다고 하잖아요. 굉장히 저돌적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6월 21일뿐만이 아니라 2016년에도 역시 같은 의사에게 이 항우울증 치료약 처방을 받았는데 그때는 하루에 2알씩 먹도록 처방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FBI의 범죄 심리 분석관이요. 프로파일러가 이 사람이 이미 자살을 해서 숨졌지만 심리 검시를 뇌 손상이 되지 않았다면 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 검시라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아주 어떠한 중요한 사건이 일어난 사람이라면 충격을 받잖아요. 무엇을 큰 것을 잃어버렸다던가 결별을 했다던가 그것이 나중에 이제 정신적인 만성 질병으로 올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이 범인에게 그런 일이 있었는가. 그리고 이제 또 유전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왜냐면은 또 아버지가 60년대에 연쇄 은행 강도로 체포됐고 감옥을 탈옥을 했는데 탈옥한 것도 한 번이 아니더군요. 2번이나 탈옥을 했는데 그 아버지가 결국은 정신병자로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유전자가 어떠한 이번 범행을 일으키는데 원인이 됐는가 이것을 지금 이제 여기도 포커스를 맞춰서 취재를 하고 있고요. 수사를 하고 있고요. 제가 지금 전해드린 이 내용은 라스베가스 쪽에서 보도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방송 끝나면 제가 어느 보도 뉴스원을 보고 있는지를 전부 링크를 해놓겠습니다. 너무 많아서요. 뭐 라스베가스 리뷰 저널이라든가 선이라든가 뭐 등등 텔레비전 방송도 있고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의학적으로 이 같은 처방을 받았다 하고 보도해드리는 것도 일부에서는 미디어 예를 들어서 아주 음모론 같은 것을 많이 전하는 인포워는 저는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일반적인 표현으로요. 많은 또 나는 우파다라고 보수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이 인포워를 많이 보고 들으시고 하는데 알렉스 존스라는 사람, 이 사람 뭐 9.11에 대해서도 음모론을 많이 얘기를 했고 트럼프 대통령 굉장히 좋아하고 하는 사람. 그래서 이 인포워 같은 데서는 이 같은 항우울증 치료제를 처방받았다는 것도 이 사람이 급진적으로 정신적으로도 어떤 급진적이 됐을 것이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급진적인 것이 정치적인 목표가 있었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도 또 해석도 하거든요. 아무튼 요즘은 모든 일들이 미국에서 사실이 일어나면은 거기에 여러 가지 살 같은 것을 붙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총에 대해서는요. 이게 이제 72분 만에 끝난 거잖아요. 시작부터 끝까지. 이제 호텔방에서 스스로 이제 자살하고 그런 것들이 지금 59명이 숨졌고 500명 이상이 다쳤고 45명 이상은 생명이 아직도 위독합니다. 그런데 이 범인이
호텔 안에도 밖에도 이렇게 카트에 그 카메라를 설치해서 만약에 밖에서 누군가가 경찰이 온다면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까지 정밀하게 다 계산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은 그 호텔 시큐리티 가드가 이쪽으로 그 왔는데 그 호텔 안에서 총을 쏴서 다리에 총상을 입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12자루의 그 총은 그 반자동 총이고 또 12개의 범프 스탁스가 있었기 때문에 이 반자동 총을 자동총으로 이렇게 변환할 수 있는 그런 것이었고 범인은 1982년부터 총을 샀는데 지난해만 33정을 샀대요. 지금 47정인가가 발견이 됐잖아요. 그런데 33정이 대부분이 이제 라이플즈고요. 전부 이제 자동총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형태고 그래서 두 번 그 결혼을 하고 이혼을 했었고 오늘 워싱턴 포스트라든가 많은 뭐 뉴욕 타임즈라든가 이런 그 언론들마다 보도가 조금 다른데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도 전했고요. 이 그 측근들은 빅맨과 타이니 워먼. 왜냐하면 여성이 이제 필리핀계니까요. 물론 그 이 여성이 시민권은 그 호주 시민권자더군요. 왜냐하면 첫 남편이 호주 남자였어요. 그래서 이제 빅맨과 타이니 워먼이 아주 정말로 그 서로 사랑하고 뭐 이랬다 하는 게 이제 가족들의 얘기예요. 그런데 스타벅스에서 그 이제 그 버진 리버 카지노라는 그 라스베가스에 있는 네바다에 있는 거기에 그 카지노에 스타벅스가 딱 하나가 있는데 이 두 사람이 자주 와서 매니저가 얘기하는데 보니까 이 남자가 굉장히 무뚝뚝하고 여자친구를 막 면박을 주는데 62세의 이 지금 조사받고 있는 여성이요. 내 카지노 카드를 네가 쓸 수 없어. 지금 이 스타벅스 커피 사는데 내가 다 사주잖아. 너의 드링크를. 이러고 막 면박 주고 사람들이 있는 데서 구박하고 하면은 이 여성이 아주 부드럽게 오케이 하고 이제 남자 뒤로 가는 그런 정도로 아주 무뚝뚝했다 뭐 하는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62세의 이 여자친구는 지금 어제 저녁 뭐 7시 조금 넘게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에 도착했잖아요. 마리오 댄리라는 이 여성은 15일에 도쿄로 갔다 필리핀으로 갔고 22일에 다시 필리핀에서 홍콩으로 갔다가 또 25일에 홍콩에서 필리핀으로 다시 들어갔고 그 10만 달러를 이 남자가 필리핀으로 이제 그 와이어 서비스로 그 보낸 것이요. 그래서 아마 가족들은 이 여성에게 생명보험과 같은 식으로 입금을 해준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추정을 하는 거죠. 그런 일들. 그리고 이 여성도 처음에 결혼을 해서 오스트레일리안 남자와 결혼을 했는데 그 남자는 이제 숨졌답니다. 그리고 20년 전에 미국으로 와서 지금 그 알칸소에 살고 있는 아직까지 살아 있는 것 같아요. 알칸소에 살고 있는 나이가 많던데요. 그 남성이 76살의 남성과 1990년에 결혼을 했는데 2015년까지는 이혼하지 않았대요. 그런데 알칸소에서 그 2015년 그 이혼하기 전까지는 스텝마더였었죠. 이 여성에 대해서 그 스텝마더라고 하면서 굉장히 좋은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아마 본인이 낳은 그 자녀도 딸인 것 같은데 아마 캘리포니아 주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범행과는 직접 관련이 없지만 분명히 이 여성은 뭔가 알고 있을 것이다 해서 지금 그 FBI가 뭐 그런 점으로 지금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 사이에 이제 그 멜라니아 트럼프 대통령 또 캘리포니아가 지역구인 공화당 뭐 하원 대표인 그 케빈 맥카티 이런 사람들이 지금 현장에 가서 생존자도 만나고 법 집행관도 만나서 또다시 무슨 얘긴가가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미국에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멀리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푸에르토리코 하면은 미국령이라고 하지만 미국 아닌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그 사람들이 또 그 미국 대통령과 부통령을 뽑을 자격도 없고요. 세금도 안 내고 대신에 이제 뭐 자치적으로 운영은 하고 있지만 국방 같은 것은 중요한 것은 미국이 내 나라다 우리나라다 하고 이렇게 딱 그 중요한 것을 쥐고 있고요. 언제였는지 제가 연도수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1900년대 전요 1890 몇 년이었을까요? 95년 6년 이 정도 됐을까요? 스페인하고 미국이 그 전쟁을 했었을 때 스페인이
결국은 이 그 푸에르토리코를 미국으로 준 거잖아요. 그때 뭐 필리핀도 그랬고 괌도 그랬고요. 쿠바는 주지는 않고 놓기는 했는데 쿠바는 미국에 주지는 않은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푸에르토리코가 미국령이 됐는데 그 사이에 이제 51번째 주가 되느냐 마느냐 여기에 대해서 푸에르토리코 주민은 지금 너무 살기도 어렵고 하니까 하고 싶다고 하고 미국은 좀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미국령이고 미국이 국방이나 외교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 땅인 것도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그 대통령이 푸에르토리코 허리케인 난 그곳에 가서 빚이 많다. 우리 이 푸에르토리코 때문에 예산에 차질이 생겼다. 막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니 지금 초상집에 가서 대통령이 지도자가 할 말은 아니지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푸에르토리코가 730억 달러 빚이 있는데 내가 이게 경기 불황 때부터 2006년대부터 생겼던 거거든요. 푸에르토리코가 뭐 큰 모도 강한 모도 없으니까 관광 많이 했는데 관광객도 줄어들고 하니까 이렇게 빚을 많이 졌습니다. 해서 연방 정부가 뭐 어떻게 해주겠다. 어디 골드만삭스에서 빚을 졌는지 돈을 꿨는지는 알 수 없지만 탕감해주면 될 것 아니야? 당신들 빚에 대해서 굿바이 할 수 있어. 뭐 아무튼 누가 채권자의 그 채권의 주체여도 굿바이 빚에 대해서 할 수 있어.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또 대통령이 캔도 나눠주고 하다가 이 페이퍼 타월을 하나하나씩 포장이 돼 있는 것을 어디 농구 골대에다가 공을 집어넣듯이 팍팍 던졌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이 아니라 계속 그걸 던졌습니다. 그러자 이제 미국에서 취재를 간 어떤 기자들은 대통령이 너무했다. 그 사람들이 아무리 가난한 그런 곳에 살고는 있지만 그것을 왜 미국 사람들 그런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예를 들어 친할 때 받아 이러고 던지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그 전기도 안 들어오고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기저귀도 없는 사람들한테 계속 하나씩 픽 던지니까 일부 기자들은 무슨 거렁뱅이한테 주듯이 그러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데 똑같은 것에 대해서도 이게 언론에 따라서 보도가 다른 거예요. 이제 일부 언론에서는 그렇게 보도를 했고 대통령이 말했거든요. 카트리나 봐라 2005년도에 거기서 뭐 1,000명 넘게 숨졌는데 이 푸에르토리코 몇 명 숨졌죠? 하고 옆에 관계자를 이렇게 봐요. 17명 하면서 보니까 관계자가 16명이요 하니까 16명 이거 얼마나 우리가 잘했느냐 A+.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대통령 가고 나서 34명으로 많이 늘어나긴 했지만요. 여러분들은 자랑스러워 해야지만 됩니다. 이렇게 조금 숨졌으니까 이런 말도 하고 집도 절도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나중에 인사하면서 have a good time 이렇게 인사를 하고 하니까 일부에서는 이건 대통령의 그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똑같은 상황인데도 또 팍스뉴스는 페이퍼 타월 던지고 이러는 거 절대 안 보여줍니다. 안 보여주고 대통령이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거 열심히 일을 하겠죠. 당연히 대통령으로서 이제 팍스는 또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I totally agree, and it's been so impressive to see the message to the Puerto Rican people. 이제 팍스의 특파원이에요. 대통령이 하는 여러 가지에 다 동의합니다 하면서요. We have to look at their whole debt structure. You know, they owe a lot of money to your friends on Wall Street, and we're going to have to. 네, 이제 좀 전에 전해드렸던 거니까 이 부분은 빼고요. 대통령이 지금 다 하고 있는 것에 내가 동의를 하는데 그래도 어떻게 더 도와주겠습니까? 그러니까 빚을 탕감해주겠다 하고 저녁에 션 해니티는 지금 라스베가스에 가 있거든요. 션 해니티가 좀 전에 들어보신 그 특파원의 것을 틀기 전에 대통령이 이렇게 일을 잘하고 있는데 그 한 사람 샌후앙이 그 푸에르토리코의 수도잖아요. 그 한 사람의 시장이 비난하는 거 이거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공격을 합니다. The attack by only one mayor got picked up by everybody and it wasn't true. What did the president say about that? 그러니까 이제 그 특파원이 is hurt by that. It is very frustrating. I have to add one melancholy note, though, Sean. We heard just minutes before. 네, 이제 그 앵커나 기자들이나 다 이제 대통령이 굉장히 잘하고 있다 하면서요. Blame Hurricane Maria for those deaths.
Don't blame President Trump. He really is 이 trying. 박스뉴스도 이렇게 보도를 해요. 어떻게 보면은 기자가 현지에서 리포트하면서 허리케인을 비난하세요. 대통령을 비난하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아침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박스뉴스의 여자 그 앵커가 대통령이 얼마나 마음이 따뜻하고 정말 그것은 용비어천가 수준이었거든요. 이렇게 똑같은 내용을 보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한쪽에서는 대통령이 그 사람들에게 페이퍼 타월을 턱턱 던진다고 너무 무례하다고 하고 이쪽에서는 대통령은 너무 따뜻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허리케인을 비난하고 푸에르토리코의 정치인 아주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고 연방 정부가 그렇게 얘기한 사람을 비난을 해라 하니까 미국 사람들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이제 양쪽 뉴스를 다 보니까 어떤 때는 근데 너무 뉴스가 완전히 반대일 때는 어느 게 더 사실에 가까운 건지를 저는 직업이 뉴스기 때문에 직감적으로 느낍니다. 저의 느낌이 옳기를 바라면서요, 항상. 그런데 팍스 뉴스를 보시는 분들은 팍스만 보시고 CNN이나 그 MBC를 보시는 분들은 CNN이나 MBC만을 보시기 때문에 이것을 정확한 뉴스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사람들의 의견이 좀 변했어요. 언론에 대한 태도, 행정부에 대한 태도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지금 그 연방 그 상원에서 러시아가 미국 선거에 개입을 했는가 그런 것을 조사를 하는데 그 같이 조사를 하잖아요. 정보위원회에서 민주당에서는 분명히 그 러시아가 그런 뭔가 일을 한 것이 사실이다. 이것을 강조를 하고 있고 공화당의 그 상원 의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예를 들어서 러시아가 페이스북 같은데 그 광고하고 이런 거 그것을 공개하지는 않겠다. 그리고 더 좀 조사를 하겠다는 내용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 딸과 그 사위의 이메일은요, 이제 문제 있고, 그리고 나서 개인 이메일 쓴다는 것이요. 서버를 옮겼네요. 서버를 그 트럼프 재단 것으로 옮겼다는 내용들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그 뉴스 미디어를 믿는 것과 트럼프 행정부를 믿는 것, 이것이 비율이 조금씩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바뀌고 있습니다. 로이터와 입소스니까 뭐 로이터 뭐 구태여 뭐 좌파다 우파 언론이다 이런 것 없잖아요. 대체적으로 없는 편이죠. 그래서 14,3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몇 개월에 한 번씩 계속 하고 있는데 조사를 했고 조사의 오차 범위는 2% 플러스 마이너스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온라인을 통해서 영어로 했고 올해 그 3번 조사를 했군요. 그러니까 당연히 올해 초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했으니까 그때부터 하는 것인데 48%가 올해 9월 달에는요, 언론을 많이 또는 일부 언론의 보도를 확신을 한다 하고 답변을 했는데, 지난해 11월에 39%였어요. 그럼 39%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그 직후의 조사죠. 그런데 이게 48%니까 그 사이에 9%가 늘어난 거죠. 네. 그래서 2016년 선거 이후에 이제 그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서 뭐 다 믿는다, 좀 확신이 있다, 뭐 여러 가지로 공정하게 말하는 것 같아 하는 것이 1월 달에는 52%였다가 5월쯤 되니까 그게 51%로 1%포인트 내려갔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48%니까 1월 달부터 지금 사이에 이제 오히려 그 행정부에 대한 신뢰는,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신뢰는 내려갔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비교를 하면 좋은가 하면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 행정부가 끝나갈 때 미국 사람들은 57%가 그 행정부를 믿었답니다. 그런데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뭐 임기 그 초기인데 48%만 믿고 있고 그 믿음이 조금 그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게 뭐 꼭 대통령을 믿지 않아서 그렇다 이런 것은 아니고 입법부에 대한 그 믿음 때문이기도 한데요. 공화당 입법부에 대한 믿음이 지금 1월과 9월 사이에 그 뭐 8개월 정도
지났잖아요. 공화당에 대한 믿음은 6%가 내려갔고 민주당에 대한 믿음도 내려갔어요. 그런데 3%가 내려갔거든요. 그 사이에 공화당 사이에서 언론을 믿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니까 똑같은 기간에 공화당 사이에서 언론에 대한 믿음은 3%가 늘어났고 민주당 사이에서는 11%나 늘어났거든요.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그 언론을 그야말로 야당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기자 개개인의 이름을 부르면서 공개석상에서 기자회견상에서 뭐 CNN의 누구라든가 MBC의 누구라든가 당신의 그 언론사는 페이크 뉴스야, 당신도 정말 부정직해, 당신 굉장히 게으른 사람이잖아 하고 막 손가락질하면서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까지 미국의 모든 대통령들은 언론사와 충돌을 합니다. 특히 이제 그 진보 대통령이냐 보수 대통령이냐에 따라서 성향이 반대인 언론사와 충돌을 해서 오바마 대통령도 과거에 팍스뉴스와 얼마나 그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했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만큼 그 심각하지는 않았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거의 날마다 언론을 비난을 하고, 오늘도 MBC 방송이 언론에 사과해야 된다. 렉스 틸러슨과 내가 사이가 나쁘다고 한 거, 사람들이 MBC 방송, 그러니까 분명하다니까, 이제 그 시청률 내려간다니까, 이런 식으로 날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아리 프라이셔, 그 공화당의 전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제일 첫 번째 대변인이 얘기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거의 날마다 언론을 비난하는 것도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 대해서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의 이유가 될 수 있고, 언론도 마찬가지다. 언론도 실수를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언론을 믿지 않는 것이 많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막 떠오를 때 그것을 읽지 못했고, 그리고 지나치게 진보적인 것도 있고 해서 언론을 믿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냈는데, 지금은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언론은 조금 회복하고 있고 트럼프 행정부는 믿음이 줄어들고 있고 하다는 게 로이터와 입소스의 여론조사 결과를 해석한 내용이었습니다. 로이터가요. 비행기 지금 라스베가스에 도착을 했어요. 대통령이 이제 생존자들을 만나게 되죠. 노벨 화학상도 은퇴한 스위스 생화학자, 그리고 독일에서 태어났지만 미국 시민이 된 컬럼비아 대학교 교수, 캠브리지 대학교의 교수인 스카티쉬, 이렇게 세 사람 다 70대네요. 노벨상 수상자들은 70대라도 굉장히 젊은 거잖아요. 올해 수상자고. 그래서 세 가지 분야에서 미국 사람 빠진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로버트 골프 강사는 로버 골프 프로라고 해서 한 대에 15만 달러인데 딱 그 맞춰놓으면은요, 뭐 타이거 우즈의 스윙 하면은 또 그렇게 다 해주고 한대요. 일단 여기까지 해야지 되겠네요. 어쩌면 좋죠? 제가 강인신이었습니다.